자, 4교시 진행해요. 32쪽 입지규제 취소고요. 자, 입지규제 취소고요. 요거 이제 일본의 로폰기 힐스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구역을 따와서 접목시킨 게 바로 입지규제 취소구역입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잘 나갔던 이러한 도시지역 내에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인데 거기가 공동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우리가 이제 포항 동빈 내양의 최초로 지정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 지정된 것이 인천역사라 그랬죠. 예, 인천역.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완전히 죽었어요, 상권이. 그래서 인천역사가 있는 이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도 17년 7월에 지정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지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각종 복합 쇼핑몰 타운이라든지 이런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건축 행위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이런 건축물의 형태나 이런 용도로 못 들어와요. 그러나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반드시 도시지역 안에만 지정한다는 걸 잡아야 돼요. 도시지역 내만 지정하는데 정비 또는 거점 육성을 꼭 잡아야 됩니다. 정비 또는 거점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자, 우리 이거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생겼는데, 성장관리방안은 세종시 떠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은 우리 복숭아밭 밀어버리고 원룸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원룸을 짓더라라는 이 머릿속에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은 주로 시골에 지정되죠. 유보용도에 지정됩니다.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에 복숭아밭을 밀어버리고 원룸 짓는 모습을 연상하고, 그래서 이게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세종시장이 내가 기반시설을 확충해 줄 거니까 그 대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가 컨트롤하겠다 하는 내용이 이게 바로 성장관리방안.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은 유보용도 지역, 보존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지는데 시골에 지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이 성장관리방안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다음 중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과 건축물과 관련된 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인데 토지용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든지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렇다는 거. 자, 한번 따라서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시지역 안에서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자,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은 건축물이 들어옵니다. 행위 제한을 해요. 자,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정리해요. 자, 32쪽 가겠습니다.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밑줄 거예요. 가로 열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네모였고 그렇습니다. 시장군수는 지정할 수가 없죠.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직접 입안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네요. 그죠? 그걸 빼놓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요자는 두 번째 줄 도시지역에서 네모였고 놓습니다. 복합적인 토지형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정비 동그라미 치고 지역 거점을 육성입니다. 거점 육성 네모였고요. 따라서요.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지역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역번부터 미연번까지를 묶어요. 지정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반드시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연상해야 돼요. 자, 기역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밑줄 그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이 있죠? 도심 동그라미, 부도심 동그라미, 생활권 중심지역 동그라미 칩니다. 자, 니은번 갑니다. 철도 역사, 거기에 기역번 옆에다 써놔요. 거점 육성이라고 써놓습니다. 도심, 부도심 하면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니은번 철도 역사 터미널 밑줄 그었습니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입니다. 정비에 동그라미 쳐요.
디귿번 갑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밑줄 긋습니다. 종로상가 떠올리라 그랬죠? 자,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입니다. 1km에 3km 이내야 1km 이내죠. 위치한 지역은 바로 거점 육성입니다. 거점 육성이라고 써요. 자, 리을번 들어갑니다.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밑줄, 공업지역 밑줄 그예요. 정비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업지역은 어디로 갔어요? 도심, 부도심으로 간 겁니다. 자, 리을번 거기에 주거지역, 공업지역의 정비입니다. 정비 동그라미 치고 미음번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그어놓고 정비지역이죠. 정비지역. 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입니다. 일종이죠. 정비지역이라고 써놓습니다. 정비하는 지역에서 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죠. 정비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데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동글배기 2번 갑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기재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는 밑줄 긋고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밑줄 긋고 기역번부터 미음번까지를 묶어요. 의무적 포함사항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다음의 사항이 굉장히 많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건축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건폐율 용적 이런 게 다 들어간다 이렇게 잡고 리을번을 밑줄 그어야 돼요. 리을번 용도적 용도지구 밑줄 그어요. 도시공개시설 밑줄 긋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쓰임새를 바뀌겠다. 용도구역은 해당성이 없죠. 왜 없어요? 요거는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개발을 금지하는 거니까 요건 용도구역이라는 말이 빠지는 겁니다. 도시공개시설하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요 정도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3번 갑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밑줄 긋습니다. 지정 변경과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밑줄 긋습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과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은 두 번째 줄 끝에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번째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4번 갑니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밑줄 긋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네모 한번 엮어놓고 여기는 시장군수는 제일입니다. 예,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을 회신합니다. 10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이걸 30일로 바꿉니다. 30일로 바꾸면 틀려요. 자, 입안에서 결정고시 갈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트 모양 2개가 나오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친다 이런 말 나오죠.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며칠이다? 10일이다. 입지기재 최소구역과 계획 나오면 며칠이다? 10일이다.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5번 도시군관리계획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밑줄 긋고 자, 기억 니은 묶어요. 입지기재 최소구역 면적의 10% 이내 변경입니다. 10만 제곱미터야 10%야? 10% 비율이 나오고 있는 거죠. 10% 이내 변경 밑줄 그 10% 범위 안에서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을 또 변경해 들어갈 때입니다. 이런 때는 시도의사한테 위임하는 거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니은번 시도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직접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쭉 밑줄 한번 그어요. 물론 건폐율 용적률은 20%까지 갑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6번 가겠습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 수립 기준 나오죠? 기준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건 누가 정한다? 기준하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긋습니다. 가로 2번 가겠습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 나오죠? 1번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은 밑줄 긋고 자,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그어야 돼요.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밑줄 긋습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은 뭘로 정한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 안 받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에 대해서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1, 2, 3 묶어요. 적용 폐제라고 써놓습니다. 적용 폐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뭐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적용받지 않아야만 특이한 건축물의 형태가 이제 들어오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복합 용도의 작은 컴팩시티 건설이 바로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1, 2, 3 묶어놓고 적용 배제 썼어요.
주택의 배치, 그 다음에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입니다. 주보복 이런 걸 전부 다 들어야 한다 하면은 특이한 건축물이 못 들어오죠. 자, 대조성 기준 이런 걸 갖다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부설 주차장, 밑줄, 미술작품 설치, 밑줄 긋습니다. 이런 것 등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 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가로 3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의 특별 건축구역으로 의제되는 거 있죠. 자, 입지계 취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밑줄,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입지가 특별하다고 할 겁니다. 이걸 뒤바꾸면 틀려요. 특별 건축구역은 입지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립니다. 자, 의제 제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의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 국토기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입지계 취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계 취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밑줄 그어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오직 국토기법률에 의해서만 입지계 취소구역과 입지계 취소구역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밑줄 그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도시개발구역에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판교 신도시에 구역이 지정이 되면 시행자가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하죠.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하죠. 이 계획을 뭐라 그랬냐면 실시계획이라고 했고, 자,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되면 저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에 걸리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보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를 다 보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6번은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입지계 취소구역과 입지계 취소구역 계획으로는 결정고시 등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우리 국토기법률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문제집으로 갑니다. 84쪽. 자, 문제집에 갔어요. 문제집이 문제래. 자, 1번 용도구역의 종류인데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모두 몇 개인가?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써놓습니다. 시가와 초정구역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따라서 니은번 맞네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대도시장이니까. 디귿번도 맞네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죠.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자, 미음번 입지계 취소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여기 들어가죠. 맞네요. 따라서 니은, 디귿, 미음 이 세 가지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 자, 2번 가요. 용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냐? 1번 도시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이 있죠. 자, 두 번째 줄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밑줄 긋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입니다. 자,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에 됩니다. 자, 틀렸죠? 2번 갑니다.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밑줄 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또 틀렸고 4번 갑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목적과 지정권자 이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지정 목적과 지정권자 이 법에서 국토기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행위제한 및 관리 밑줄 그어요. 행위제한 및 관리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써놔야 돼요. 행위제한 및 관리는 뭘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5번 갑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렇게 되죠.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밑줄 그어요. 도시군관리계획 밑줄 그었습니다. 이게 맞죠?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에요. 틀린 것은 뭐냐? 1번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의 동그라미 칩니다.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밑줄 지정 목적이 보안상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2번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죠. 예,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예, 맞습니다. 자, 3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서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이 묶인 지역이 풀릴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밑줄을 긋고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등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지구단위 계획에서 나옵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에서. 자, 4번 갑니다. 시도의사는 밑줄 그어요.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국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밑줄 그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자는 내용에 네 가지가 있었죠. 시도의사가 우리 국토교통장관이 입안에서 결정한 도시군관리기구 내용을 변경할 때 거기서부터 이 내용 우리 요약집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연 취락지구가 아니고 뭐다?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이게 틀렸죠? 자, 넘어가서 4번입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숙제입니다. 도시자연공구역에 관한 설명이죠. 숙제. 자, 5번 가겠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될 수 없다 하면 틀리죠.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 지정되기 때문에 여기도 주변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지정될 수는 있습니다. 1번 틀렸네요. 자, 2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가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밑줄 긋습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입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밑줄 두 줄 별표.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맞죠? 3번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이시는 일에 밑줄 긋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정하죠. 맞죠? 4번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다음 날 동그라미 그 효력을 잃습니다. 자, 5번 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관보, 국토교통장관은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맞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6번 갑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이죠. 틀린 것은 뭐냐? 1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 밑줄 긋고 허가대상 아님 써놔야 됩니다. 자,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장관의 지역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 사업에 한해서만 시행할 수 있는데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2번 농업, 임업, 업을 영유하는 자가 행하는 축사, 퇴비사, 잠실, 생계형시설입니다. 밑줄 그어요.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맞죠? 자, 3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가름한 행위 밑줄 긋습니다. 이게 신고대상 건축물이라고 써놓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을 뿐이겠지요. 그렇죠? 자, 가름하는 게 행위. 신고대상 건축물 써놨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바꿔놓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가 아니고 원칙은 신고지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보상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3번이 틀렸네요. 4번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역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 조건으로 밑줄을 긋고 적용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조건부 허가라고 써놓습니다. 자, 국토기획법률은 무조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면 맞습니다. 조건부 허가입니다. 자, 5번 갑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밑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우리 요약집에 63쪽에 나옵니다. 63쪽에 요약집 63쪽 한번 갑니다. 행정형벌 6번 나와요. 이 행정형벌까지 시험 문제 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이런 것까지 공부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거기까지 시험 문제 내면 개시키고 영 해버려야 돼.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내면 개시키고지영 해버려야 돼.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내면 개시키고지영. 따르세요. 개시키고지영. 개시키고지영. 책 덮으면 모르지영. 개시가 3학년 3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끼고지용이 2학년 2반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발행위를 지멋대로 했다. 개짜 동그라미 쳐놔요. 허가 없이 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지멋대로 했다. 건축행위를 했다. 허가 없이. 이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시. 끼고지용. 기반시설 설치를 갖다가 지멋대로 했다. 도시군관리 결정 절차 없이 지멋대로 했어요. 설치하면 2학년 2반에 걸립니다.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제는 공동구에 다 수용돼야 되는데 수용을 안 했다. 이렇게 되면 2학년 2반.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 행위를 하거나 용도를 변경했다.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맞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림지역에 호텔 지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2학년 2반에 걸립니다. 개시키고지용.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내면 뭐라고 해야 돼? 개시키고지용. 개시가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 그 다음에 끼고지용이 2학년 2반. 이렇게 들어갑니다. 7번 문제 가겠습니다. 88쪽 갑니다. 88쪽. 자, 88쪽. 선생님들 봤어요? 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단독주택으로서 저 끝에 농가주택의 신축 동그라미 쳐요. 신축은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허가 대상 아니다. X 1번 정답. 2, 3, 4, 5 묶어서 동그라미 2, 3, 4, 5 묶어서 허가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이게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허가 행위입니다. 주택의 증축이죠. 신축 안 돼요. 100제곱미터 이해합니다. 자, 3번에 주택의 부속 건축물의 건축이죠. 10평 이하입니다. 33제곱미터 이하 밑줄 긋고 4번 기존 건축물이 동일한 용도 슈퍼 용도로만 사용해야 돼요. 슈퍼에 있어 동일한 규모 안에서만 개축, 재축, 대손 밑줄 증축 없어요. 증축하면 안 됩니다. 증축은 허가가 안 나옵니다. 종교시설의 증축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88쪽에 8번 들어가죠. 밑에 선자원 보호구역이죠. 선자원 보호구역에 요건 숙제인데 동그라미 3번에 건폐율 40, 용적률 80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농치리가 이 내용이에요. 농치리가 자취하면서 기른 국산품 숙계사 수산자원 보호구역 40%입니다. 건폐율. 그 다음에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 해서 150, 100, 180 용적률은 80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특례를 주는 겁니다. 그 내용. 자, 숙제 한번 해보고 자, 9번 들어가겠습니다. 입지계 최소구역이죠. 밑줄 그어놓고 도시지역 안에서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거 잡아줘야 되죠.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정비 또는 거점 육성입니다. 기역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 중심지역 거점 육성이죠. 거점 육성 맞습니다. 니은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밑줄 긋고 1km 이내입니다. 결절지로부터 종로산 갔다 오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거점 육성입니다. 거점 육성 써놓고 디귿번 노블량 건축물이 펼치반 공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비의 동그라미 칩니다. 정비 또는 거점 육성 맞죠? 리을번 들어갑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밑줄 그어놓고 정비지역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정비지역에서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역시 전부 다 지정할 수 있는 지정 대상 지역이죠. 따라서 모두 맡아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국토기법령상 입지계 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터 주신 생활권 중심지역을 입지계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 지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시장군수는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으로 바꿔놓습니다.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입지계 최소구역 계획에는 밑줄 긋고 입지계 최소구역의 지역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자, 뭐 이게 의무적 포함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포함돼야 한다. 의무적 포함 사항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자, 3번 갑니다. 입지계 취소 구역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건 맞죠? 맞습니다. 자, 4번 입지계 취소 구역에 대해서 이 대지 조성 기준 몇 줄거예요? 이걸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 배제라고 써놓습니다. 우리 적용 배제 3가지가 있었죠? 확인학습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자, 유효 것까지는 없는데 확인학습 부탁드립니다. 5번 입지계 취소 구역 몇 줄,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몇 줄, 이걸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입지가 특별하다. 선생님들 맞죠? 자, 11번 숙제 가겠습니다. 11번에 숙제 갑니다. 자, 넘어가서 행위제한 92쪽의 행위제한의 특례 1번 둘 이상의 용도책 등에 걸치죠. 이것도 숙제 갑니다. 숙제 가는데 3번이 정답인데요. 제가 물고 물대고 물방물방은 했어도 물경, 물대경 이런 건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따라서 경관지구를 고도지구로 바꿔야 됩니다. 물고 물대고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설명 다 나갔으니까. 자, 2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자, 2번 국토기획법령상 1000제곱미터 이 대지가 그중 700제곱미터는 2종 일반주거예요. 나머지는 1종 일반주거에 걸쳐 있습니다. 이 대지 전체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얼마냐? 33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중평균해야 됩니다. 다만 해당 대지가 속해 있는 제2종 일반주거 즉 1종 일반주거 용적률은 최대한도는 150%하고 100%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안 나오면 그냥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 정답이 쫄아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걸 얼른 받아 적으면 정답이다. 괜히 했어. 이제 개그도 안 먹히고 참말로 미치겠네. 자, 선생님들 여기 봐요. 우리 가중평균한다는 말을 알아야 돼요. 가중평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가중평균했다 하면 우리 선생님들 나이 전부 다 가중평균 합시다 하면은 A라는 사람 나이, B라는 사람은 나이, C라는 사람은 나이 다 더해요. 개개의 몫을 더해가지고 전체로 나눠버리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중평균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용적률을 잡아야죠. 용적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용적률이. 용적률이라는 건 연대야 건대야? 연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이 연면적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율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백분율을 얘기하는 거야. 100% 이런 뜻입니다. 백분율. 이걸 곱해주라는 거야. 백분율. 비율을 뜻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소수점이 나오는데 이걸 100% 백분율이니까 비율을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용적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가중평균한 이 용적률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가중평균한 이 용적률이 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가중평균한 용적률이 뭐냐 이렇게 되어지면 보세요. 이 대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걸쳐 있다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A지역에 걸쳐 있고 B지역에 걸쳐 있고 C지역에 걸쳐 있는데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내라 이렇게 되어지면 이 면적을 이게 500제곱미터고 이게 400이고 이게 100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 가중평균한 용적률은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해야 돼요. 이 대지 면적이 저기가 500 전체 대지 면적이에요. 전체 대지 면적 아니요? 전체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A 지역에 있어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나올 거야. A 지역의 연면적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더하기 B에 있어서 B 지역의 연면적이 나오겠죠. 이걸 더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C 지역의 연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해줍니다. 이 용적률로 끝나잖아요. 비율. 이렇게 끝나니까 여기에 100%를 해줘야 되는 거야. 선생님들 이해 가요? 그냥 그대로 이해만 하면 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문제 2번이 지금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700제곱미터하고 1000제곱미터의 대지예요. 전체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300제곱미터가 있는데 700제곱미터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에. 그리고 이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용적률을 줬단 말이죠. 얼마를 줬냐면 150%를 주고 여기에 용적률을 얼마 줬냐면 100%를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중평균한 용적률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가중평균한 용적률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까지 넘은 거 우리는 우리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는 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야죠. 우리는 몇 배냐 이것만 알면 돼. 공부할 것이 없어. 몇 배냐 이것만. 200%는 2배, 150%는 1.5배, 300%는 3배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야. 몇 배냐? 80%는 0.8배, 50%는 0.5배 이런 내용이야. 몇 배냐 이거. 자 봐요. 자 여기 봐봐. 여기 가중평균한 용적률 전체 대지 면적이니까 1000제곱미터 아니에요. 그죠? 1000제곱미터에 여기에서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얼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700에 1.5배가 얼마냐 하는 거야. 여기 연면적이. 여기 연면적이 얼마 나오는 거야. 여기 연면적이 얼마 나와. 1.5배니까 1050제곱미터 나와요. 1050제곱미터 나오고 여기에서는 한 배야. 한 배. 300에 한 배가 얼마냐. 이 연면적 얼마 나오는 거야. 300제곱미터가 나온다. 이거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50제곱미터하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300제곱미터를 이렇게 더해 주는 거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여기에 100분율이니까 100% 이렇게 들어간다고. 1000분에 1350 나오네. 그러면 1.35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 100%니까 135%다 이렇게 되는 거지. 135%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몇 배냐? 우리 공법에서는 뭐가 나왔다면 몇 배냐? 몇 배냐? 자, 3번 가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S시에서 순천시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0제곱미터의 대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에 800제곱미터, 2종 일반 주거지에 200제곱미터씩 걸쳐 있다. 이런 땅 안 살 거니까 안 풀어도 괜찮겠죠? 국토기 법령상 이 갑이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600제곱미터예요. 최대 연면적이 몇 배냐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순천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의 용적률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야. 몇 배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가로 열고 보니까 2종 일반주거의 용적률은 200%고 나머지는 이제 고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이 800제곱미터 나와요? 잘못 잡았나? 제1종이에요? 800제곱미터가 얼마 나오는 거야? 801종이네. 2종이. 제1종이 800제곱미터 나오죠? 거꾸로 잡았네. 제2종이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얼마 나오는 거야? 2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중에서 이렇게 되죠? 근데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 용적률을 구하는 거야? 용적률이 몇 %냐? 이 내용이죠? 이걸 구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용적률이 주어졌어요? 용적률 얼마 주어졌어요? 2종은 200% 줬어요? 200%. 몇 배냐? 이런 거예요. 몇 배냐? 할 것도 없어. 몇 배냐? 봐봐. 근데 요게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연면적을 갖다가 연면적 합하니까 요것이 1600제곱미터가 됐다는 거예요. 자 봐요. 200제곱미터의 2배가 얼마? 몇 배? 2배니까 얼마예요? 4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200제곱미터가 돼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1200에 400에 해서 1600제곱미터가 되는 거 아니야? 연면적이. 그죠? 그러면 800의 몇 배가 1200이냐 이 말이야. 800의 몇 배야? 1.5배지? 1.5배. 1.5배. 그러니까 1.5배니까 얼마야? 15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할 거 없이 몇 배냐 이것만 해. 자, 뭐 X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몇 배냐 그림 그려가지고. 자, 4번 들어갑니다. 4번. 자, 4번. 병의 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에 걸쳐 있네요. 그 총면적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국토기 법령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병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자, 근데 가로 열고 보니까 도시공객조례상 자연녹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2종 용적률 200%.
왜 쓸데없이 이런 땅 사가지고 그런다냐? 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천제곱미터인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예? 자연녹 지역이에요? 자연녹 지역이죠? 예. 이렇게 걸쳐 있는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지금 용적률 줬어요? 얼마 줬어요? 200% 줬어요? 자연녹 지역은 용적률 줬어요? 안 줬어요? 50% 줬어요? 50% 줬다. 근데 뭐가 여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연면적이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얼마 줬어요? 1000제곱미터로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녹 지역에서 이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을 구해야지. 이걸 구해서 더해주면 이게 정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이니까 최대 이 말이 빠지면 틀리거든. 왜 그러냐면 주어진 용적률을 그대로 집어넣어라. 상한치를 그 이하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 이 말이 들어가면 주어진 용적률 200% 150%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적용하라 이런 내용이야. 자 봐요. 자 얼마에 있어서 이 2배가 1000이야? 그러면 500이지 이게. 그러면 이게 500제곱미터지. 그러면 500제곱미터의 절반이 얼마야? 250이지. 그러면 정답은 1250제곱미터. 자 1250. 자 5번 갑니다. 면적 1000제곱미터인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구특위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몇 배냐?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자 가로 열고 다만 해당 대지 40%는 일종 전용주거지역. 그러니까 40%니까 1000제곱미터에 40%니까 400제곱미터니. 자 60%는 자연녹지역에 걸쳐 있어요. 600제곱미터가. 조례상 일종 전용주거의 용적률 80, 자연녹지역 용적률 50이에요. 예. 자, 이게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자, 여기에서 이렇게 40%예요. 40%. 이 40%니까 이게 400제곱미터예요. 400제곱미터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죠. 1장 일반주거지역이고. 그러니까 60%니까 60%라는 얘기가 600제곱미터라는 얘기죠. 요게 자연녹지역에 걸쳐 있는 거예요. 자연녹지역에 걸쳐 있다. 자연녹지역. 근데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에 상한치 얼마 주고 있어요? 80 주고 있어요. 자연녹지역의 용적률에 상한치 얼마 주고 있어요? 50% 주고 있어요. 용적률을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연면적이 나오고 몇 배냐? 이걸 합하면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 이렇게 되겠지. 뭐 할 것도 없어. 뭘 몇 배냐? 400제곱미터에 0.8배 얼마예요? 4분의 32, 320제곱미터. 600제곱미터에 50%가 얼마예요? 300제곱미터. 더하니까 얼마요? 620. 자, 6번 갑니다. A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A시 갑의 대지는 A시 1200제곱미터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걸쳐 있어요. 국토기법령상 갑이 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로 읽어보니까 A시의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800을 주고 있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를 주고 있어요. 최대 이걸 상한치 그대로 800, 500을 그대로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최대 연면적원에서 최대라는 말은 최대 빠져버리면 문제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제기하죠. 자. 얼마를 건축할 수 있느냐? 400, 800 일반 상업적 준주거지역.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게 도로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일반 상업적입니다. 일반 상업적이 여기는 준주거지역이죠. 1200제곱미터 이 대지가 어떻게 걸쳐 있냐면 이렇게 걸쳐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400제곱미터 이 대지가 일반 상업지역, 800제곱미터 이 대지가 맞나요?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을 줬어요. 용적률을 800%를 주고 있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주고 있어요. 얼마를 주고 있냐면 500%를 주고 있죠. 5배, 8배 이 뜻이에요. 뭔 말인지 가요?
몇 배냐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0제곱미터 8배가 얼마냐 이 말이요. 얼마요? 3200? 3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에 800제곱미터의 5배가 얼마냐 이 말이요. 5,8에 40, 4,000이에요? 이거야. 전부 다 연면적이에요. 더해? 그러면 더하면 정답. 얼마 나와? 7,200제곱미터. 몇 배냐만 하면 됩니다. 예? 뭐만 하면 된다? 옳지. 몇 배냐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 왜 또 인상들 찌푸르든. 오늘 여기에서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